지난번에 한 게 에너지가 V0보다 작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가 V0보다 작으니까 지금 에너지가 여기에 걸쳐 있겠죠. 여기에 걸쳐 있으니까 리전 1에서는 오시레이팅하는 파션이 나올 거고 여기서는 뭐 이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절대값이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또 다시 오시레이팅 하겠습니다. 왜 오시레이팅 합니까 여기서? 민수 네? 이게 뭐죠? 이게 뭐야? 이게 에너지하고 포텐셜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운동 에너지. 여기서는 전부 다 크니까 이거 오시레이팅 하고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작으니까 모노토니컬리 크기가 디크리즈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슈딩거 많이 풀어봤지만은 여기서 차이 원은 이쪽에서 만약에 입사파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exponential IKX 그 다음에 여기서 반사돼서 나오는 거 그거는 우리가 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IKX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리전 2에서는 말이죠. 리전 2에서는 인크리즈 하는 거하고 디크리즈 하는 거 exponential 하는 거 그래서 뭐라고 했죠? C의 exponential 가파 X 플러스 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가파 X 인크리즈 하는 exponential 디크리즈 하는 exponential 이게 리전 컴비네이션 그 다음에 리전 3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X방향에서 플러스 X방향으로 인사가 됐으니까 플러스 X방향에서 들어오는 판은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이거 지나고 난 다음에 반사될 게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F에 exponential IK 지금 여러분들이 다 지난 시간에 필기한 겁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이 리전 1과 2 x 이퀄 마이너스 a에서 차이 1의 a와 차이 2의 a가 마이너스 a 그게 같아야 될 조건이죠.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죠? 경계 조건하고 같은 뭐예요? 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바운다리에서 이런 경계 조건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어떤 경우로? 포텐셜이 무한대로 포텐셜이 바운다리에서 무한대로 변할 때는 이런 경계 조건이 승인 안 하고 이런 조건이 성립한다. 이런 조건은 왜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죠. 수학적으로는 연결돼야 되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함수가 싱글 밸류드란 말은 단일값을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든지 단일값을 가져야 되는데 불연속적인 함수는 단일값을 안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이점을 기준으로 해서 불연속이다. 그러면 함수값이 이렇게 왔다가 갑자기 뛸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점에서 이게 함수값이 이게 연속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연속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단일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미분도 불가능하고 그렇죠. 근데 단일값을 가지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된 경우에 미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연속이 조건이고 수학적으로 보면 이 조건은 뭐예요? 미분 가능한 조건.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경계 조건에서 부드럽게 연결돼야 된다. 부드럽게 연결되니 여기서는 기울기가 이거고 여기서는 기울기가 이거니까 기울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미분한다는 얘기는 기울기
없습니다. 왜? 상수의 보다 앞으로 빠지니까. 일률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막 상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라는 상태가 있는데 이거를 이거 물론 아이겐스테이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수가 동시에 앞으로 좁아지지가 않으니까 아이겐스테이트가 될 수 있죠. 근데 A하고 B는 각각 아이겐스테이트대로 이렇게 리니어 컴비네이션하고 아이겐스테이트는 안 되죠. 그게 지난번에 여러분들 중간 시험 첫 번째 문제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해밀토니안의 아이겐스테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틀린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쉐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스테이트가 해밀토니안의 아이겐스테이트여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러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쉐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면은 해밀토니안의 아이겐스테이트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답을 썼죠. 다 틀린 거.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웨이브 펑션 psi가 이럴 때 꼭 이런 상수죠. 이런 거를 만족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얘기죠. 알겠어요? 다른 얘기다 이게.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스테이트는 그냥 임의의 스테이트인데 임의의 스테이트. 우리가 임의의 스테이트, 단축한 임의의 스테이트인데 우리가 이 스테이트에 에너지를 관측하면은 예를 들자면 여기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상태가 있다. 그럼 이 에너지 여러 가지 에너지 상태 중에 하나로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일반적으로는 psi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는 이거에 알게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가서 해보세요. 그때 이거 앞으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CN이 없어. 근데 이거를 아이겐스테이트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해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쉐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더라도 해밀토니안의 아이겐스테이트, 에너지 아이겐스테이트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를 들자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여기 프로바빌리티가 같아야 된다. 그럼 절대값이 같아야 되겠죠. 절대값이 같아야 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통상의 경우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수 곱해진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로 영향은 없습니다. 영향이 없는데 페이지라고 하죠. 이상 그 웨이브 펑션의 페이지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해하실 때 배울 아람노프 보험 이펙트를 보면은 웨이브 펑션의 위상이 물리적인 관측량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놓고 아니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에 들어가가지고 스핀의 웨이브 펑션은 이제 스피노라고 해요. 스핀 2분의 1인 경우에 보면은 이게 한 바퀴 돌면은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스피노들은 함수값이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할 때는 말이에요. 확률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확률을 내면 이 확률이나 이 확률이나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2는 웨이브 펑션이 같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여기다가 곱하기 ik를 해줘가지고 ik를 해줘가지고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하면 여기 없어지겠죠. 여기 없어지고 A하고 CD 이렇게 관계가 나와있죠.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여기 ik를 곱해가지고 그래서 C분의 D를 구했다고 치고 ik를 해가지고 플러스 ik 마이너스 값과 D의 인터미니셜 값과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곱해가지고 빼주면 어떻게 돼? 빼주면 0은 없어지고 B만 남겠죠. B만 남으니까 또 역시 EIK는 EIK의 B의 exponential IK는 IK 마이너스 값과의 C의 exponential 마이너스 값과의 플러스 IK 플러스 값과의 B 마이너스 값과의 나오고 자 이렇게 나왔죠? 응? 나왔죠? 자 내가 이거를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양변을 말이죠. 양변을 여기다는 어떻게 해줘? 여기다는 exponential ik를 곱해주고 여기다는 exponential 마이너스 ik를 곱해주면은 이거 없어지겠죠? 응? 이것도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양변을 곱하면 이렇게 나눠주면 어떻게 돼? 요거를 1번, 2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1번분의 2번 이렇게 구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이쪽에는 A분의 B가 나오겠죠. 응? 정말 알겠어요. 곱하겨가지고 이 전체에다가 이걸 곱하고 이걸 곱해가지고 1번식의 다시를 분모로 하고 2번식의 다시를 분자로 하면은 A분의 B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써주면 되겠죠. IK의 값과의 C의 exponential 마이너스 값과의 A 플러스 IK의 마이너스 값과의 B의 exponential 값과의 A 하고 exponential IK가 되고 요거는 값과의 B의 exponential 값과의 A 하고 전체의 exponential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써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A분의 B를 구한 셈이랑 마찬가지. 여기서 우리가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하고 리플렉션 코에피션트 구하려면 뭐만 구하면 돼요? 리플렉션 코에피션트는 지난번에 우리가 구했죠? A분의 B의 절대값이 4승이다.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 A분의 F의 절대값이 4승. 그러니까 A분의 B하고 A분의 F의 요 B만 알면 되는데 이렇게 됐죠? 자, 분모 분자를 C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D로 나눠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뭐 C분의 D나 D분의 C는 여기서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분모 분자를 C로 나누든 D로 나누든 하면 뭐가 나와? 그 값이 나오겠죠? 여기서 그래서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A분의 B가 나온다고. 네?
베리의 넓이가 베리의 넓이가 그래서 그걸로 표현하면은 최종 결과가 여러분 지난번에 써준 그 여러분들 집에 가서 부지런히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최종 결과가 A분의 B가 그거는 여기서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를 K 자선, 파파 자선, 사인 하이퍼들이 파파예요. 여기 A는 2A입니다. 4배 IK 코사인 하이퍼들이 파파 A분의 B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구해가지고 체크를 해볼 거는 A분의 B의 절대값의 자승이 R이고 A분의 F의 절대값의 자승이 T니까 R 더하기 T가 2이 되는지 이걸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 포텐셜 베리어의 터널링이라고 해야 되나? 터널링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클래시컬하게는 이게 통과를 못하니까 그 터널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이브 펑션으로 그려면 이렇게 되죠. 웨이브 펑션으로 그려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뭐 이렇게 내려가고 다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웨이브 펑션의 절대값의 크기가 확률이니까 존재할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 베리어를 통과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스케이터링에서 터널링 한 건데 여러분들 또 다른 스케일은 뭐냐면 뭐 책에 다 나와 있지만은 에너지가 V0보다 큰 경우 이 경우는 고전적으로 그냥 통과할 수가 있죠. 이게 턱보다 더 높으니까 에너지가 이런 경우는 함수가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이걸 쓰여서 그냥 IKX 마이너스 IKX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아니죠. 뭐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가 V0보다 큰 경우는 우리가 이게 포텐셜 에너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K1 이게 자승이죠. K1의 자승 그러니까 H바 자승 K1의 자승 이게 P죠. 이게 2M 이게 뭐야? 2 마이너스 이게 포텐셜 이게 운동 에너지죠. 어? 운동 에너지가 2M분의 P 자승이잖아. 2M분의 P니까 이게 P는 H가 K1 여기서 웨이브 넘버를 K1이라고 놓으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거꾸로 해볼까요? 쉐리가 방정식 보면 H가 자승인데 2M E 마이너스 V죠. 네? V가 V0니까 이걸 우리가 K1의 자승으로 넣으면 똑같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냥 바로 쓸 수가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뭐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이렇게 쓸 거라 해요. K1이 아까 K는 뭐였습니까? K 자승은 H와 자승분의 2의 2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K1이 바뀌면 K5가 되었죠. 이렇게 가지고 똑같은 바운다리 컨디션 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A분의 B, A분의 F 구하면은 반사계수, 후화계수 다 구할 수가 있다. 질문. 그래서 이 스캐터링 문제는 그러니까 이 델타 펑션 함수가 아닐 경우에는 델타 펑션 포텐셜이 아닐 경우에는 항상 이런 바운다리 컨디션을 쓴다. 그러니까 바운다리가 하나 있을 경우가 두 개 있을 보다 쉽고 세 개 있을 때는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하나 가지고 많이 하고 두 개, 세 개는 거의 안 합니다. 세 개 뭐 바운다리 컨디션 나온 경우는 안 해요. 힘드니까. 근데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뭐 그건 할 수가 있겠죠. 조금 있다가 주기적으로 나오는 경우를 할 텐데 오늘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런 경우 위로 나와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게 여기서도 오실레이팅 하는 펑션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K 값이 K가 아니고 뭐야? K1의 자승. K1의 자승은 이런 값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숙제를 해서 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스캐터링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계산하는 것만 남았죠. 그래서 이런 계산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바운더리가 두 개 있는 이런 스퀘어 베리어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그냥 풀려면 상당히 복잡한 계산입니다. 그래서 뭐 매트릭스 가지고 어떤 교재에서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매트릭스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4x4 매트릭스가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푸는 방법을 알면 되겠다. 이런 거. 그래서 그 에너지가 V0보다 큰 경우에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요거 푼 다음에 요걸 체크해 봐야 돼요. 요거를 R하고 T 더한 게 1이 돼야 된다. 체크를 해야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제 바운드 스테이트를 구해야 되겠죠. 바운드 스테이트. 똑같은데 말이죠. 여기는 V가 마이너스 V0. 이건 0보다 작죠. 마이너스 V0니까 이게 V가 0. 마찬가지로 똑같이 X 이퀄 마이너스 A, X 이퀄 A 이렇게 이런 경우, 이런 이제 우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스퀘어 우물이, 스퀘어 사각 우물이다. 이거 사각 우물. 왜 사각 우물 합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라운드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풀 수 있겠어요? 힘들죠. 포텐셜이 위치에 따라서 변하면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수치 해석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풀 수 있는 이런 경우를 가정하고 푸는 겁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게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리전 1이라고 그러면은 포텐셜이 없습니다. x가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는 포텐셜이 똑같은데 마이너스 v0. x가 a보다 큰 영역에서는 포텐셜이 역시 없다. 이렇게. 그럼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웨이브 펑션을 쓸 수가 있겠다. 어떤 경우에? 1번의 경우는 에너지가 0보다 큰 경우. 이 경우는 항상 운동의 에너지가 0보다 크죠? 에? 운동의 에너지가 이거잖아, 이거. 운동의 에너지가 요 차이니까 0보다 크니까 어떤 함수로 갖겠어요? 전부 다 오실레이팅 하는 함수로 갖겠죠. 아까 이게 내가 여러분한테 숙제로 내준 그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K1이 뭐로 바뀌어서 K1이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K1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여기서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것도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K1만 바꿔가지고 똑같습니다.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지난번에 델타 펑션 포텐셜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또 바운드 스테이트 구했죠. 바운드 스테이트라는 말은 그러니까 파티클이 모든 영역에 존재하지 못하고 유한한 영역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고전적으로 보면은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에너지가 0보다 작고 뭐보다는 커야 돼? 마이너스 V0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 사이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전적으로 보면은 저 우물 안에, 사각 우물 안에 입자가 갇혀 있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뭡니까? 이걸 위치로 보면은 여기다가 구멍 파두고 뭐 공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을 가만 놔두면은 그 밑에 가만히 있겠지. 그러니까 바운드 스테이트. 근데 양자역학적으로 구하려면은 이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네거티브죠? 네거티브. 이쪽은 포지티브죠? 이쪽은 네거티브. 어떤 함수가 나올 것 같아? 여기서는 오실레이팅 하는 함수가 나오고 여기서는 뭐 이런 모노토니컬리 크기가 감소한 함수가 나올 거고 어떤 거를 취할 거냐 이제 그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전 1에서는 말이죠. 리전 1의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은 경우죠. 리전 1에서는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익스포넨셜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놓겠어요? 까빠라고 넣어야 되겠죠. 아까처럼
아까 여기서 까빠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까빠. 까빠 자성이 뭐예요? 지금 이게 말이죠. 2n분의 h바 자승, 까빠 자승, 마이너스 한 게 뭡니까, 이게? 저게 바로 운동 에너지였죠. 여기 파지티브면은 이건 운동 에너지가 양이고, 네가티브면은 운동 에너지가 음이고. 여기 까빠 자승 어떻게 주어졌어, 이게? E 마이너스 V니까 뭐가 있어, 이게? E 마이너스 V0니까 이게 양이죠, 양. 양이 맞아? 음이지. 음이잖아. E 마이너스 V0 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까빠 자승이 H바 자승분의 2M V0 마이너스 2였죠. 아까는. 아까는 그렇게 되잖아. V0에서 2를 뺀 거니까. 까빠 자승. 여기서는 까빠 자승이 뭘로 주어지겠어? 익스포넨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까빠 X일 텐데 까빠 자승이 뭐가 되겠어? H바 자승분의 2M 요거는 V가 0이니까 2인데 2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어. 예? 그래서 까빠 자승 이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K는 뭐야? K는 K 자승은 뭡니까? 이거에 해당하죠, 이거에. 아까 여기서 에너지가 높을 때 요거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뭐야? 요 2에서 V0 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H바 자승분의 2M하고 이 마이너스 V0니까 플러스 V0죠. 요거는 0보다 큽니다. 응? 왜? 2가 마이너스 V0보다 더 높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리얼 펑션인 경우에는 앞에 뭐 계수가 뭐가 되든 간에 말이죠. 이게 프로바빌리티 커런트 덴시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0이 된다고 그랬죠? 0이. 리얼 펑션인 경우에는 웨이브 펑션이 이 펑션 파트가 이게 프로바빌리티 커런트 덴시티 J가 0이었죠. 0.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오고 가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무한대로 갔을 때 지금 에너지가 지금 이게 0보다 작은데 무한대에서 파티클이 존재하겠어요? 존재 안 하겠죠? 존재 안 할 테니까 이 경우에는 뭐를 써야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웨이브 펑션이 0이 되려면 뭘 써야 돼? 플러스 가파 x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전 2에서는 뭐 오실레이팅 하는 걸 알고 있죠?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리전 3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역시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가파 x 텐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플러스 무한대에서 0이 돼야 돼.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나온지는 아까 설명했죠. 포텐셜에서 운동의 에너지에서 아까 얘기죠. 에너지에서 포텐셜을 뺀 게 바로 뭐야?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가 음일 때는 익스포넨셜리 인크리즈 하거나 디크리즈 하는 이런 함수. 둘 중에 하나인데 문제 뭐 슈링거 방식 풀어보면 그런 거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양이 되는 경우는 오실레이트 하니까 그런 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까빠 자승은 마이너스 H바 자승분의 2M이다. K 자승은 뭐예요? H바 자승분의 2M
2 플러스 V0. 여기서 2가 네거티브니까 2 플러스 V0가 여기서 0보다 크죠? 왜? 2가 마이너스 V0보다 더 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걸 구태 안 풀어보더라도 금방 알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똑같은 요거하고 똑같은 이제 경계 조건, 똑같은 경계 조건. 요 똑같은 경계 조건을 집어넣으면은 이 경우에는 좀 쉽겠죠. 응? 이 경우에는 좀 쉽겠죠. 어떻게 쉽겠어요? 집어넣으면은 먼저 첫 번째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2의 마이너스 가파 A는 B의 2의 마이너스 IKA 플러스 C의 2의 플러스 IKA. 이게 첫 번째 식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의 미분이 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책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책에서 보면은 이거를 요 K자승 다 적어놨죠?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커넥트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IKX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합니까? IKX는 코사인 KX 플러스 I 사인 KX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다 하면은 요거를 원래 있던 거를 tilda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B의 코사인 KX 플러스 C의 사인 KX. 여기서 BC는 컴플렉스 계수입니다. 복소 계수.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함수, 자함수, 우함수, 이분 펑션, 오드 펑션을 구할 때 사인, 코사인을 하는 게 훨씬 편리하니까 어차피 이렇게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계산해 주겠다. 교재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쓰면은 어떻게 되겠죠? B에 여기서 보면은 말이죠. X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B의 코사인 KA죠. 마이너스 코사인은 마이너스도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C의 사인 KA 이렇게 되겠죠. 사인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면은 가파의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가파 A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나오죠? 마이너스 K의 B의 사인 K 사인 KA인데 마이너스 사인 KA죠? 여기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은 사인은 하면은 그냥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KC의 코사인 KA니까 그냥 코사인 KA 이렇게 되겠죠. 맞나? 그렇게 돼. 몰라? 왜 마이너스가 없어? 이게 마이너스가 원래 없죠? 원래 없죠. 왜냐면 이거 미분하면은 이거 KC잖아요. KC. 코사인 K 마이너스 KA죠. 이게 왜 마이너스가 왜 붙여줬지? 없죠, 원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K에 의해서니까 요거는 요거죠. B의 코사인 KA 플러스 C의 사인 KA는 D의 2의 마이너스 KA거든요. 미분하면은 요거는 뭐야? 마이너스 KB의 사인 KA 플러스 KC의 코사인 KA는 마이너스 가파 D의 2의 마이너스 가파 요게 되겠죠. 요게 이제 내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계산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이 스테이지가 지금 여러분들 양자역학 통틀어서 거의 가장 복잡한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이 계산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복잡한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스캐터링 할 때 이제 또 복잡한 계산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 포터베이션 할 때도 뭐 조금 그런데 어쨌든 이 계산도 굉장히 복잡한 계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서는 좀 미지수가 A, B, C, D 해가지고 4개 있잖아요. 식도 4개 있고 그러니까 다 구할 수 있겠죠.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식과 이식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이식과 이식을 더하면. 뭐가 없어지죠? 뭐가 없어집니까? 이식과 이식을 더하면 이거 없어지죠? B만 남죠. 그러니까 이식과 이식을 더해주면 말이죠. 2B의 코사인 KA는 A 플러스 D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까빠 A 이렇게. 그 다음에 요식하고 요식을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빼주면은 C가 없어지죠. C가. 그쵸? C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KB의 사인 KA는 이걸 빼주겠어요. 빼주면은 말이죠. 까빠 공통이죠? 까빠의 A 플러스 D, 까빠의 A 플러스 D에 뭐가 됩니까?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까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가 뭐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뭐 보이는 게 없나? 보이는 게 없어요. 자, 요거를 내가 1식, 2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1식분의 2식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1식분의 2식 쓰면은 까빠 나오죠? 이 우변에서 까빠 나오죠? 똑같으니까. 좌변은 뭐가 됩니까? 이 좌변은. K의 탄젠트 KA가 되죠. 그런 조건. 까빠는 K의 탄젠트 KA가 된다. 이런 조건이에요. 이제 거의 나온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내식을 다 활용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조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르게는 반대로 요거에서 요걸 빼고 요거에서 요걸 더하면은 어떤 게 나오겠어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나오겠죠? 자, 요거에서 요걸 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해줍니다. 뭐만 남아? 응? 요거에서 요걸 빼면 되겠죠. 요거에서 요걸 빼면은. 이 C의 사인 KA는 뭐가 됩니까? D-A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까빠 이렇게 되겠죠? 응?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요거를 빼줬는데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해주면은 뭐가 나옵니까? 요거 없어지고 요거만 더해주겠죠? 이 KC의 코사인 KA는 까빠의 A-D 왜 이래? 하고 엑스포넨셜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더해준다고 그랬죠?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까빠에. 자, 이거를 내가 역시 마찬가지로 3분의 4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분의 40 똑같죠? 뭐가 남아? 마이너스 까빠죠 여기는? 이쪽은 마이너스 까빠잖아. 네? A-D, D-A니까 마이너스 까빠. 요거는 뭡니까? K의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코탄젠트죠. 코탄젠트 K 두 가지 조건입니다. 요거는 까빠가 K 탄젠트 KA인 경우고 요거는 까빠가 K 코탄젠트 K인 경우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더 조작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학적으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이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학할 때도 보면 해유 구할 때 그래프 그려가지고 두 개 만나면은 뭐 예를 들면 우변하고 좌변이 두 개의 식이다. 그럼 fx, dx 그려가지고 만나는 점이 해점이죠.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먼저 이것부터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K 탄젠트 KA죠. 여기 KA가 있으니까
양변에 A를 곱하겠습니다. 양변에 A를 곱하면 kappa A는 KA 탄젠트 KA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KA의 코탄젠트 KA는 마이너스 kappa A 이렇게 되겠죠. 요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말이죠. K는 뭐였죠? 아까 K 지워버렸나? 여기서 보면은 K는 아까 보면 K 자승은 H바 자승분의 2M, E 플러스 V0였죠. 왜냐면 여기서 E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E가 마이너스니까 요거 0보다 크죠? 나빠졌네. 그래서 KA를 요거는 이제 다 썼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다 썼으니까. 우리가 뽑아내고자 하는 건 다 뽑아냈으니까. 여기서 KA를 내가 새로운 Z라는 베어리어블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kappa A를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 걸 해가지고 로라는 로? 예타구나. 예타라는 베어리어블로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 하면은 이거는 요거 내가 A번식이요. A번식. 요걸 B번식. A번식에서 보면은 말이에요. A번식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타는 Z의 탄젠트 Z 이런 얘기죠. Z의 탄젠트 그리고 예타는 말이죠. 예타는 주어진 상수입니다. 에너지가 상수니까 주어진 상수. 이것도 주어진 상수죠. 근데 A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이걸 함수로 해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자, 그럼 Z 탄젠트 A를 우리가 대충 그려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Z 탄젠트 A는. 요게 그러니까 요게 예타고, 요게 Z라고 하면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탄젠트는 잘 알잖아요. 탄젠트는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네. 그죠? 그렇게 되는데 Z를 앞에다 곱해봐야 Z가 0보다 큰 영역에서는 마찬가지겠죠. 네? 요게 이게 이런 경향이 바뀌지 않을 거 아니야. 요게 될 텐데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정할 수가 없죠. 또 하나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게 여기서 잘 보면은 말이죠. 여기서 잘 보면은 K 자승하고 kappa 자승을 더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K 자승하고 kappa 자승을 더해주면 남는 게 H바 자승분의 2M V0죠. 네? 이거 두 개 더해봐. 이거 없어지고 V0만 남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다가 양변에다가 A 자승을 곱해주겠습니다. 양변 A 자승을 곱해주면 이거는 Z 자승 플러스 예타 자승은 뭐가 됩니까? 이런 게 된다. 뭔지 모르지만은 로의 자승이 된다. 그러니까 로 자승은 뭐냐 하면은 H바 자승분의 2M A 자승 V0 이렇게 됩니다. 요런. 지금 함수가 조건이 두 가지가, 요건 항상 만족하죠? Z자승, 로자승, 예타 자승은 로자승. 그럼 이건 뭡니까? 이게 반경이 로인 원이죠? 원의 방정식이죠? Z자승, 예타 자승, 로자승. 이 두 개를 변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반경이 만약에 반경이 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반경이 로인 원이다. 어디가 값이야? 요 값이 바로 요 값이 뭐가 되냐? 요 값 혹은 요 값. 요걸 내가 예타 원이라고 그러면은 요 값이 바로 2를 주겠죠.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여기 만나는 점, 지금 요게
원의 식하고 요 원래 요 예타 이퀄 Z 찾는 Z라는 요 식이 지금 만나는 점이 요거잖아. 요거하고 요거. 요 점에서 요 예타 값을 구하면은 그걸 예타 원이라고 내가 정의를 하면은 예타 원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요거죠. 그러니까 예타 원의 자승은 여기서 이렇게 접점에서 구한 예타 원의 자승은 뭐냐 하면은 바로 까파 자승 A 자승이니까 마이너스 H바 자승분의 EM2의 A 자승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2는 어떻게 주어져? 2는 마이너스 EM분의 H바 자승 A 자승 H바 자승 A 자승 EM A 자승이죠. 2는 EM A 자승분의 H바 자승 에타 원의 자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네거티브 환경. 이게 지금 이제 뭐냐면은 바로 첫 번째 바운드 스테이트입니다. 바운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게 가장 낮은 에너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이게 좀 더 커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로라는 게 뭡니까? 로라는 게 이거죠. 여기서 H, EM, A 이런 건 다 주어진 상수잖아요. 포텐셜에서. 뭐냐면은 지금 요게, 그러니까 포텐셜이 얼마나 V0가 크면은 더 깊은 거죠. 그렇죠? 그럼 깊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게 V0가 커진다는 얘기,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해가 몇 개 나타나? 하나, 둘. 또 여기서 또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V0가 작으면은 해가 뭐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V0 요 값이 로의 값이 요게 지금 Z가 2분의 파이가 되는 요 값보다도 작으면 해가 하나밖에 없겠죠. 근데 크면은 여러 개 나타날 수가 있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왜 마이너스는 안 썼습니까? 예타 값은 항상 요거는 까파가 양수니까 0보다 커야 되니까 요 마이너스 값은 없습니다. 플러스 값만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있는데 항상 바운드 스테이트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런 거. 네? 이 경우를 보면은 말이죠. 코탄젠트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탄젠트를 2분의 파이만큼 시프트한 거죠. 시프트한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역수니까 역수를 취하면은 탄젠트 역수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역수를 취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코탄젠트는 다시 요 경우는 말이에요. 요 경우는 요게 지금 Z가 2분의 파이인 경우인데 2분의 파이 뭐 이런 경우인데 요 경우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요게 요거죠. Z의 코탄젠트 Z의 마이너스를 한 게 지금 예타죠. 그러니까 요게 예타라고 그러면은 Z의 코탄젠트에 마이너스를 한 거니까 요게 이렇게 했나요? 이렇게 해가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고 그러겠죠. 여기는 없습니다. 2분의 파이까지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요 포텐셜이 작을 경우에는 이런 이런 경우에는 회가 없죠. 그러니까 이 로 값이 적어도 요 Z 값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값보다는 커야지 하나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값이 그러니까 가장 작은 에너지 값은 에너지 바운드 스테이트는 이런 경우에 나타납니다. 이거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파동함수가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C가 0이 아닌 경우 이 경우는 B가 0이 아닌 경우 그래서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경우 제일 가진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진동하는 경우도 있겠죠. 진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여기서는 진동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 그렸는데 여기서 진동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함수인 경우가 통상 바닥 상태가 더 낮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대칭을 해놨기 때문에 x =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했기 때문에 우함수인 경우가 가장 낮은 거는 이런 경우일 거 아니야. 여기서 이게 여러 번 굴곡이 지면 질수록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K나 까빠라는 게 다 이게
기울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웨이브 펑션의 기울기가 덜 변해야지 이 에너지 자체가 적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B가 0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코사인, 그 경우에는 사인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함수일 경우에는 여기 지금 여기서 주어진 게 우함수일 경우에는 여기서 항상 바운드 스테이트가 존재하는데 기함수일 경우에는 존재 안 할 수도 있다. 에너지가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물의 깊이가 얕은 경우에는 바닥 상태 파동함수가 우함수는 하나는 존재할 수 있지만은 기함수는 존재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